안녕하세요. 주식이야기 채널 따개비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세력주 원리 그리고 그들이 개미를 털어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세력 입장에서 세력주 차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석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차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차트를 보기 전에 세력주에 대해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이 이론을 마음에 새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차트를 같이 볼게요. 이 세력주, 이 세력들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버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가를 많이 띄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전거래를 통해서 대시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손에 쥐고 있는 물량이 종목을 지배할 수 없는 수준이면 자전거래도 당연히 의미 없겠죠. 그래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거고, 이때 세 가지 방식의 매집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세력들은요, 목표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쏘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긴 기간을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매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 매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시 찾아오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 모양이 세력 성격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한 다음엔 이 종목의 차트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떤 투자자도 들어가기 싫은 차트가 만들어질 것이고 다쳐서 나온 사람도 있고 투자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당연히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종목에서 세력 수급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흥분해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만큼 혹은 매집 이전의 거래량만큼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 매수를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이 세력주 원리와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다시 짚어드렸는데 실제 종목 차트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세력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세력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그들의 매집 상태, 자금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게 차트입니다. 이 수많은 차트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앞선 거래들을 보면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왜 이런 차트를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도는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연습들을 해보시라고 두 가지 종목을 공부 차원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실제로 차트를 같이 놓고 분석해 봅시다. 이 종목들은 추천 종목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온 거니까 오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매 전략대로라면 거래량이 실린 급등 종목을 확인하고 첫째로 재무 건전성 재료 확인한 다음 평소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세 번째로 거래량이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러한 매매 전략은 건너뛰고 이번 시간에는 세력이 만든 차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21년 1월부터 보겠습니다. 다날은 20년 여름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거의 반년 정도 긴 조정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21년 2월에 양봉을 만들고 갭 상승까지 만들었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을 쭉 뺍니다. 굳이 이 갭 상승까지 만들어 놓고 음봉을 만들고 다시 양봉으로 수급 줬다가 23%까지 쭉 뺍니다. 이런 성기대 후 실망을 몇 차례 주면 이 개미들은 욕하면서 나가요. 특히나 이런 급등 후에 이제 들어오는 개미들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이 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년 넘게 기간 조정을 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재료일 수도 혹은 전체 시장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외부 요소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건 다 매집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을 보자고요. 21년 2월에 이 세력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평소 거래량이 하루에 45만 주에서 80만 주 정도 됐는데, 수급이 들어온 이후부터 일일 거래량이 많이 뛰죠. 이때 이 세력은 이런 매물들마저 다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이때 실망감을 심어주면 개미들은 쉽게 뱉어내거든요. 이 차트 모양에 따라 들어오는 개미들의 성향이 다 다른데, 그것들을 마저도 이미 간파하고 있는 세력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부분도 영상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세력은 막대한 자금으로 쏘면서 가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애들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줍시다. 잘못하면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4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차트를 보면 아까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일일 거래량이 한 45만 주 정도 됐었으니까 그 정도까지 다시 거래량이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보다 보면 21년 9월부터 연속적으로 50만 주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마지막까지 털어내기 위해서 하방을 주고 10월 13일 30만 주 정도 최저 거래량을 시작으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이 세력들이 정말 악랄한 게 뭐냐면요. 21년 1월 고점에서 갭을 줘놓고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힘을 쭉 뺍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개미들 많이 다쳤을 거고요. 또 이때 갭 상승을 줬으니까 이전 고점까지는 안 내리겠지라는 좀 생각을 해본 개미들이 21년 5월 24일이나 6월 11일 이때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마저 깨면서 또다시 실망 매물들을 세력들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개파락 주면서 쥐어짠 다음 시세를 쭉 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물량을 최대한 가져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래량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20년도 8월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 거래량을 보면 5만 주에서 한 1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쏠릴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 수밖에 없어요. 이전 거래량 5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 터졌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있다가 쭉 보시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 아주 음봉, 양봉 장난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21년 4월부터 10만 주 아래로 급격히 거래가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21년 4월 15일은 이전에 지지됐던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날 매수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상승을 또 보여줍니다. 이 종목도 보면 20년 11월 10일에 갭 상승을 주고 힘을 쭉 빼죠. 물량 가져오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거 다. 이런 모습이 몇 번씩 포착돼요. 올렸다가 힘 쭉 빼면서 실망 매물을 받는 모습들이 여러 번 포착됩니다. 이러니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 싶겠냐고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막판에 가면 그 누구도 거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럴 때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두 종목 본다고 해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차트도 너무 다양하고 종목마다 이 세력의 성격이 다 달라서 시간 될 때마다 과거 차트들을 공부하시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확률의 매매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전문가 분들도 손실을 보는 종목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세력도 속을 수 있는 거고 세력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 방식이든 익절, 손절 계획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